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달려주고 있는데요. 8,000불대를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8,000불대를 찍으러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어제 22센트까지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었으나 그 후로 지금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21센트이고요. 부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어제 XRP가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간 상승 요인으로 바이낸스의 선물 거래 때문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식이 과연 XRP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머니그램 소식이라든지 은행에서 XRP를 사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더욱더 큰 호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제 의견이고요. 일단 확실한 것은 세력들이 이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부자 거래 의심이 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XRP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공식화되기 전에 누군가가 이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가격을 펌핑시키기 시작했다, 혹은 미리 들어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뭐 작정하고 이번에 약간 올려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부자가 누구냐? 저희는 모르죠. 바이낸스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바이낸스 쪽에서 XRP 선물거래 상장하겠다라고 이제 리플사에게 알렸다라면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것은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세력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용을 해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이런 행태가 나왔었으면 징역 20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정말 미성숙한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XRP 코인베이스 상장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XRP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XRP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나중에 그 소식 나오고 나서야 그래서 올랐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었죠. 자, 아무튼 암호화폐 시장 개판입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이런 내부자 거래건을 놓고 또 리플사를 헐뜯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확히 정보가 어디서 샜는지 저희는 모르지만은 이런 발표 자체를 바이낸스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호재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전에는 가격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선물시장 상장한 걸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것도 CME도 아니고 바이낸스에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겨우 기운을 차리고 있었던 XRP, 오늘 또 이 악재가 하나 터지게 됐죠. 바로 이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요. 이 라인이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하나 세웠죠. 이름이 비트박스, 북치기 박치기 비트박스인데요. 이 거래소에서 말짱하게 상장이 되어 있던 XRP를 상폐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국내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상폐에 대한 이유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코인의 성과, 기술 지원 정도, 거래 유동성, 법 규제 요건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당사 서비스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을 폐지한다는 그런 설명만을 남겼습니다. 자, 코인의 성과, 이 성과가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 정도의 성과만을 본다면은 XRP를 따라갈 코인이 많지 않은데, 이 가격 상승의 성과를 봤을 때는 2019년 죽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 지원 정도는 마찬가지로 XRP는 최상급이죠. 거래 유동성도 마찬가지고요. 법 규제 요건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나라인데, 왠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그런 상폐의 소식입니다. 실제로 외국 기사 같은 곳에서도 제대로 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로 상폐를 시키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어떤 이는 이 미스테리한 이유로 XRP를 상폐시켰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잠깐 생각을 또 해보면은,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래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수수료를 이제 먹게 되죠. XRP가 거래가 적게 되는 코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소 입장에서 XRP를 상폐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XRP 상품을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낸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돈 때문이겠죠. 돈이 되니까 이제 그러한 상품을 또 상장을 하는 것인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잡코인들만 상장을 하다가 거래 볼륨이 안 나오니까 XRP를 상장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총 3위의 암호화폐를 상폐를 시킨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 상패 소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리플사를 싫어하고 XRP를 혐오했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XRP 혐오자들, 이 혐오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쁘게 받을 그런 소식이긴 한데요. 사실 아직까지 XRP가 상장되지 않은 거래소들도 많이 있고, 이 비트박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거래소예요. 작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1년도 개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XRP에 관련된 직접적인 악재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항상 편을 든다, 좋게만 해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걸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 집에 제가 쳐들어가거나 그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깽판을 치면은 기분 좋아할까요? 경찰 부르겠죠. 자, 또 이야기가 3000%로 빠지기 전에 다음 소식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비트로드 XRP 2.0을 만들어가지고 하드포크를 시키겠다라고 작년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난리를 피웠었던 그런 악동이죠. 지금 이 친구 보시면은 XRP 가격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람이 남긴 분석을 보시면은 저번에 상승까지 떡상까지 790일 걸렸고 지금 현재 792일째 진행 중이다. 곧 있으면 위로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엄청나게 마치 소풍 전날의 초딩처럼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또 안 올라가게 된다,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엔 누가 알겠습니까? XRP 3.0 만든다고 또 난리를 피울 수도 있겠죠. 자, 비트로드를 위해서라도 XRP 가격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XR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다가와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3주간 XRP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루 이틀 들어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또 장단을 한번 맞춰줄 필요는 있겠죠. 아니면 신경 딱 끄고 있다가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라고 기뻐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 XRP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인의 여신은 과연 XRP에게 미소를 지어줄까요? 안 웃으면 조커처럼 입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XRP에 관련된 글리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데 8,341불 때까지도 한번 튀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보시면은 26센트, 7센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계속 글리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글리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 과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코인베이스는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법률 담당 자문관 미셸 본드 씨가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 2020에 참가해가지고 블록체인과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이야기합니다. XRP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보유분이 없어져야 상승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큰손 매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산을 매입하기를 꺼려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이죠. 사실 리플사가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엄청난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소각을 시켜버리면은 그냥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지금 빵용이 리플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하니까 현명한 판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락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IMF나 중앙은행들에게 갖다 준다라거나 그들에게 돈을 받고 팔면 그것이 최적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것은 이제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20년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발표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 채널 해킹 후 암호화폐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계정을 해킹을 한 다음에 그 해킹으로 기버웨이나 에어드랍 한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암호화폐를 뜯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제 게임 유튜버 채널이었었던 아담 지차라는 사람이 이 채널을 해킹 당했고 그 해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커들에게 15,000달러 상당의 XRP를 갖다 바쳤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인기 유튜버는 아니죠. 그냥 평범한 동네 유튜버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또 혹시 모르죠. 누가 제 채널 해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저에게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를 주시면 몇 배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기꾼들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IBM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에버레스트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버레스트 그룹은 미국의 매니지먼트 컨설팅 및 리서치를 하는 기업인데요. 그들이 2019년 12월에 IBM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업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한 달 이제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IBM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잠깐 또 확대를 해보면 IBM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회사들 및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쫙 나와 있는데 명단을 보시면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패브릭, 하이퍼레저 인디, R3 콜다, 스텔라, 엑소니 그리고 리플사의 이름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IBM은 지금 현재 IBM의 지불 허브를 리플사의 기술과 함께 통합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실사용 예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IBM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리플사와 IBM의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리플사가 나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또 IBM도 살짝 구미가 당겼나 보죠. 이 IBM도 나와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를 뭔가 좀 해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말이죠. 지금 이제 2020년 1월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여러가지 조짐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디 2020년에는 저들이 가자를 굳이 외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가주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 나온 소식들 중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긴 했었습니다만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셔서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광고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봐주시는 광고로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